네, 자료카드 수집 다 하셨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논설문을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논설문을 붙임에 있는 곳에 먼저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클래스팅에 다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클래스팅에 그대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작성을 하는 방법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했던 과정들은 빨리 넘어갈게요. 문제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SNS 사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주장을 정했습니다. 주장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하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악플을 달지 말자를 주장으로 정했고 여러분들도 각자 주장을 정해서 여기 근거랑 자료를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근거랑 자료 각각 교과서 몇 쪽에 정리했나요? 네, 근거 4가지는 교과서 135쪽에 정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정리는 바로 전 시간에 136쪽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해가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논설문은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일단 적절한 자료가 되려면 근거를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가 나타내려는 주장과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자료여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고 진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인, 그 다음에 블로그, 자기 블로그는 아무나 쓸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는 자료는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느냐? 전문가 인터뷰, 기사문, 이 동영상, 그림, 사진은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 주제 관련 사이트에서 가져와야 된다.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는 블로그 지식인에서 쓰여져 있는 글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 시간에 자료조사 했었을 때도 선생님이 계획한 자료에 더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걸렀었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블로그나 지식인에 써있는 자료는 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침 10일의 글쓰기 양식을 펼쳐놓고 선생님과 같이 글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작업은 뭐냐? 각 문단을 얼마만큼 쓸지 미리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 3-4줄 해서 그어놓고 여기까지 서론. 그 다음에 밑에서 한 3-4줄, 2-3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어놓고 가운데 본론 표시해놓고 마지막에 2-3줄은 결론 표시를 먼저 이렇게 해놓으시면 내가 쓰다가 조금 더 써야 되는구나, 조금 줄여야 되는구나를 쓰면서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단 구성은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시피 서론 한 문단, 본론은 근거 개수만큼 선생님이 몇 개는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2라고 썼지만 3개는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1개 문단입니다. 그래서 1, 3, 1, 본론은 3, 그러니까 근거 3개 정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이 바뀌면 줄을 바꾸고 한 칸을 띄고 시작합니다. 점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바로 옮겨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보시면 점이 있지만 문단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마다 다 줄바꿈을 하시는 것은 안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처럼 인터넷에 올릴 때는 가독성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문장이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이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여기 제일 앞에 문장을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 문장은 설렁설렁 읽어도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서론에 선생님이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문제 상황, 주장 이렇게 2가지죠.
문제 상황 주장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해가 서론의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질문으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이거 알지? 이거 문제지 않아?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 상황의 내용이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에서 했던 경험, 클래스팅에서 봤던 경험,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뭐 뉴스를 봤다. 이런 것들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해 라는 식으로 주장을 서론의 가장 밑부분에 제시하시고 본론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잠깐 중단하고 우리 서론을 먼저 작성을 해볼까요? 서론 정리가 되셨나요? 네, 정리가 이미 다 됐다면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본론을 작성해 봅시다. 본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근거랑 뒷받침 문장. 이것은 자료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거를 이야기를 할게 첫째 이렇게가 돼야지 나 이거 주장할 거야 첫째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론을 나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럼 이제부터 근거 나온다 라는 예고 문장을 써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정도 써놨거든요. 그렇다면 왜 주장해야 될까? 첫째,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까닭은 첫째,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까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게. 첫째,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된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여기 썼던 세 가지 방법이 모든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주 무난하게 근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거 1, 근거 2, 근거 3 말고는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첫째, 뭐뭐뭐뭐다 하고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문장으로 제시할 때는 줄바꿈을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말했던 첫 번째 문장에 계속 이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정무역 관련한 글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중간중간에 그림 자료나 도표 자료를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야기할게. 첫째, 뭐뭐뭐뭐야. 그 이유는 이렇게. 그래서 이유가 끝.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은 꼭 비워야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둘째, 뭐뭐뭐뭐야. 여기가 근거. 그 다음에 또 뒷받침 문장이 쭉 나오겠죠? 여기서 끝. 그 다음에 또 밑에 비우고 셋째. 뭐뭐뭐뭐뭐뭐뭐뭐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료. 중간에 뭐 그림. 이런 식으로 해서 본론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겁니다. 본론이 아마 가장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들 135쪽, 136쪽 왔다 갔다 해가면서 지금 본론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하셨을까요? 아직 작성 마무리가 안 된 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중단하시고 완료하신 후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네, 드디어 결론입니다. 결론은 내용 요약, 주장 강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내용 요약은 결국 본론의 내용 요약이기 때문에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준 다음에 주장을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근거를 간단히 쭉 정리, 그 다음에 뒤에 주장을 한 번 더. 이런데 여기서 주장을 한 번 더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서론에 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주장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격언이나 속담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결론은 본론에서 따오고 서론에서 따오고 니까 아주 쉽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잠깐 결론 정리해 볼까요? 네, 알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동영상 잠깐 멈추고 완료한 다음에 다시 재생합니다.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우리 해야 되는 거 아직 하나 안 썼는데 뭐 안 썼을까요? 네, 제목 안 썼습니다. 제목. 제일 위로 올라가서 제목을 정합니다. 제목은 주장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시선을 확 끌만한 관련되어 있는 다른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무난하게 가려면 사실 주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체크포인트가 지켜졌는지를 한번 지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갑자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갑자기 삼천포로 내용이 빠지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이 잘 나누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단은 선생님이 서론은 문단 1개로 정리하시고 본론은 선생님이 근거 1문단, 근거 2문단, 근거 3문단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도 나누지 않고 1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그 다음은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가? 내용의 적절성이죠. 계속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는 뒷받침 문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자료가 믿을 만한가? 여기까지는 내용의 적절성이었고요. 다음은 표현의 적절성으로 갑니다.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표현, 그 다음에 단정적인 표현 쓰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맞춤법 신경 쓰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체크 포인트들은 선생님이 이전에 공정무역과 관련된 다른 글들을 보면서도 한번 강조했었던 부분이고 1학기 때도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게 됐으면 우리 이제 137쪽에 고쳐 쓴 글을 가지고 점검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고쳐 쓰기 전 말고 이번에는 방금 선생님이랑 했던 자료를 가지고 고쳐 쓰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평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평가는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뒷받침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자료가 근거랑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는지. 자기평가까지 다 됐다. 여기서도 혹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쳤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나 선생님이 봐도 부끄럽지 않은 글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2번이나 이미 고쳤었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한 논설문을 클래스팅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그림 자료, 도표 자료가 있으면 내가 가져온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탕화면에 저장한 다음에 글에다가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 1. 논설문은 사진이 아니라 국어 주제 글 타이핑해서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첨부 자료는 사진으로 같은 글에 올리면 됩니다. 카메라 모양. 됐죠? 그 다음에 나 말고 친구 3명의 글을 읽고 잘한 점 1개, 더하기 아쉬운 점, 고쳤으면 좋겠는 점 1개. 이거 꼭 세트로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글 고쳐쓰기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고쳐쓰기 먼저 해볼까요?